신문을 읽어줘. 24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동산 매매도 신축만 찾아 새집 매물은 집 구경 줄줄이 대기. 5월 6월 서울 매매 1만 1000건 중 10년 이하 준신축이 25% 차지. 가격 상승도 새 아파트가 주도. 서울주택 인허가 2년 새 반토막. 제초한 분상제 규제 완화해야 도심 공급 원활하게 이뤄져. 올해 15년 미만 1.4% 상승할 때 더 오래된 집은 1%도 안 올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이어나가자 40대 서울로 갈아타기를 해보기 위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최 씨는 집 구경은커녕 사무실에 들어가 볼 수도 없었다. 공인중개사 대표가 예약하지 않으면 집을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특히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량과 가격 모두 신축급 아파트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신축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초와 비교해도 신축 구매 비중이 급증했다. 올해 1,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0년 차 이하 아파트 비중은 18.7%였다. 불과 넉 달 만에 신축 비중이 6.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신축 선호 현상이 짙어진 것은 공급 절벽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도심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축의 희소성이 높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1,5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신축급 아파트 거래를 부채질하고 있다. 가격도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준공 15년차 기준으로 상승률이 갈린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집값 향방 척도 거래량 서울, 홍동, 동장, 마포 터졌다. 서울 25개구 거래 현황 점검. 올 들어 송동구 매매 1558건, 작년 1년치 거래량 넘어서 한강 벨트 동장 마포도 활발. 서울시 전체 확산될지 주목. 송파 인기 아파트 파커리오 등 매매 전세 10억 이상 차이 불구 아파트값 이자 갭 투자도 몰려. 최근 송동구 지역의 집을 보러 다니는 40대 김모 씨는 본인의 기존 집이 팔리기도 전에 이사갈 집을 먼저 잡는 선매수 후매도를 고민 중이다. 이는 집값 상승이 이뤄지는 매매 방식 중 하나로 원하는 집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송동구뿐만 아니라 서울 삼국지로 부상하면서 매매 열기가 뜨거운 동작과 마포구 역시 지난해 거래량의 90%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체결됐다. 송동구는 올해 거래량이 이미 작년 1년치 거래량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동구에 이어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동작구와 마포구였다. 거래량이 많다. 전체 거래량 숫자만 놓고 보면 송파구가 2,002건으로 가장 많다. 25개 자치구 중 올해 거래량이 2,000건을 넘는 곳은 송파구가 유일했다. 한편 송파구는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갭 투자도도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송파구 전체 거래 중 47건이 갭 투자도로 8.4% 차지했다. 송파구 핵심 입지인 잠실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갭 투자가 원천 봉쇄돼 있으나 잠실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다음 매매도 신축만 찾아 새집 매물은 집 구경 줄줄이 대기.
집값 상승세 초기 GTX-A 신안산선 역세권이 빛난다. 지하철 노선 하나 개통될 때 주변 아파트값 최대 23% 올라. GTX-A 올해 말 개통 예정. 파주 고향 서울 연신내 호재. 내년 개통 신안산선도 주목. 안산 구로동 상승 기대할 만. 이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4월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이 마용성, 광동모,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여의도, 목동을 넘어 금관구, 금천, 관악구를 찍고 노원, 도봉, 강북마저 들썩이고 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마디로 주택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값이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면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게 시장 법칙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로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6월 주택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평균 3,0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2배만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아파트 매물도 한 달 새 4.1%나 줄었다. 이거 상승세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60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값이 상승하면 월세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도 시장 불안의 요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8,308가구로 지난해 24,828가구의 74%에 불과하다. 자금의 집값 상승 현상은 일시적일까 추세적일까? 거래량, 전세값, 분양가 외에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금리, 수급, 정책, 실물 경기,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등 5가지에서 6가지 주된 영향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금리 변수는 압도적이다. 금리의 3종 세트인 시장금리,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일제히 인하되거나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다 실물경기 경제 성장률 호전과 수급의 불일치, 현 정부의 정책 변화, 30, 40대 젊은 층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내로 올해 상반기 서울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아파트 거래 23,328건 중 53%가 9억 원 초과 거래건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아파트는 지금 추경 매수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코스피에서 짐 싸다니 수학개미 달달하네. 빨라진 트럼프 장세 영향은 다산 넥토스, HD현대인프라,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이어져. 확장 재정, 법인세 인하 영향, 국채 금리 급등 불시 이어져. 다시 미 생산시설 투자 확대, 기계설비주 미소. 빨라진 트럼프 장세 영향은 다산 넥토스, HD현대인프라,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이어져. 확장 재정, 법인세 인하 영향, 국채금리 급등 불시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수익률 상승과 안전자산 선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일단 10월 코스피는 0.14%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하락했던 증시는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 물량은 2천억 원대에서 80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일부 투자자는 우려하지만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도 주식시장 성과는 괜찮은 편이었다면서 당분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채권금리, 증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물은 좋은데 미래에 대한 예측은 거의 대부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거의 한 1년 전부터 밀고 있는데
앞서 2016년 말 미국 채권 시장은 트럼프 발작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당선이 확정된 2016년 1월 8일 전후에 선거 전에 연 1.85%가 가던 10월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같은 해 12월 중순 2.61%까지 오르는 등 한 달여 만에 76bp 뛴 것이다. 당시 트럼프가 강조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공약이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과거 사례로 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총격 피살 위기를 겪은 뒤 지지율이 급등해 재선한 적이 있는 바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해 순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현대로템, LIG넥스원, HD현대인프라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트럼프 수혜주들은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하이난 KB증권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시절 정보기술 분야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약 5배 급증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 덕분에 제조업, 리쇼링이 진행됐는데 에너지 공급 지원을 하기 위한 원유 시추 및 원전 공급 확대와 인프라 자체에 활용하는 IT 기계 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 주장하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 방산주와 종전 재건주가 상승했다. 다음 미국은 중소형주 뜨는데 한국은 지지부진, 과열된 나스닥 기술주 팔고 랠리 소외됐던 중소형주 매수. 미국 중소기업 편입된 러셀 지수 이달만 7% 급등, 연고점 경신. 대형주 쏠림 여전한 한국 증시, 코스닥 중소형주는 하락세. 최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단기적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금이 소형주로 몰려가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중소형주들을 모은 러셀 2000 지수가 이달 들어 7% 가까이 급등하고 이를 추정하는 성장지수 펀드와 성장지수 증권 수익률도 고공행진하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부터다. 물가 상승세가 잦아들면서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수혜주로 꼽히는 중소형주가 주목받게 됐다.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보통 대출을 많이 하는 중소형주가 혜택을 받는 거죠.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니까. 7월 들어 나스닥을 구성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단기 과열이 극심해지자 투자자들의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이 하고 대신 그간 저평가 탓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중소형주를 매입하는 순환매 장세가 시작된 것이다. 엔비디아 그 CEO 젠슨 황도 지금 본인 자사주를 많이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는 부진이 계속되는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6월 14일에서 7월 10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LG전자 등 코스피 대형주가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기관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넷마블,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등 코스피 대형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선재 SK증권연구원은 코스닥의 부진은 대형주 위주의 인공지능, 반도체 쏠림 현상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부진한 실적 성장, 우량 기업의 코스피 이전 성장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가격빗이 아니고 가계비 나왔잖아.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금리 6월 0.04%포인트 내려 3.52%. 당국 주담대 관리 압박에 은행권 가상금리 올렸지만 금융채 금리 하락의 효과 미미, 가계대출 관리의 비상승.
좋다가 맞네. 비상등.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에 걸렸고 은행들도 당국의 관리 지침에 맞춰 부랴부랴 가상금리 등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대래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공격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설정해 금리 하단이 2.8%까지 떨어졌던 신한은행은 2월 첫 주 5년 고정주기형 금리 하단이 2.9에서 2.94% 수준이었다. 여기에 대해 지난달 반짝 상승했던 코픽스도 하락세로 들어섰다. 코픽스는 주담대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52%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채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초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대출 한도 규제 강화에 2달 후인 9월로 늦춰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시장금리까지 낮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가계대출의 관리 전망도 밝지 않다. 통상 분양 비수기인 7, 8월에 강남권 대여급 분양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를 한 번 더 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금융채 금리도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욱 대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대출을 통해 변동폭이 커졌다면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금융자산화된 측면이 있는데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매는 결과론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주의 내용입니다. 다음 빅테크만큼 뛸까 미국 석유 가스주 아뜨거 제조업 부흥 외치는 트럼프 전통 화석연료 사용 강조해 석유가스 규제 완화 예상 버핏도 석유주 대거 매수 밀가 여전히 에너지 여전히죠. 올해 미국 증시가 30번 넘게 신고가를 경신하게 한 기술주만큼 에너지주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밀가를 중심으로 트럼프 이기에 대한 수혜주 분석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존 조 바이든 정부와 가장 차별화한 정책이 에너지 파트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시장을 전방위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석유, 가스 등 생산량 증가와 함께 석유관, 유전관 등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정부가 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 많이 타격은 있겠지만 계속 줄질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